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초겨울 분위기가 나는데요. 오늘은 동안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안거, 한거라고 해서 1년에 2번 각각 3개월씩 수행에 집중하는 이런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안거가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스님들이 선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루에 명상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3개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안거가 되면 다들 이제 좀 해이했던 마음을 다잡고서 이 수행에 집중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는 안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우안거라고 해서 인도에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우기라고 해서 3개월 내내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3개월 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그런 비가 오다 보면 이런저런 생명체들도 많이 나오고, 또 비가 계속 오는데 3개월 동안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비 오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쉽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우기 동안을 우안거라고 해서 한 곳에 머물리면서 그런 수행을 하는 그런 전통을 부처님 당시부터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런 남방 불교 국가 같은 뭐 태국이나 뭐 스리랑카나 무슨 미얀마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우기에 맞춰서 날짜로 보면 음력을 한 6월 보름에서 9월 보름 정도 됩니다. 음력으로. 그런 3개월 동안 그런 우안거, 와사라고 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기라고 할 만한 3개월 동안 그런 기간 없기 때문에 아주 더울 때, 좀 다니기 힘들 때, 또 아주 추울 때 3개월 잡아서, 그러니까 음력으로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 그리고 동안거 같으면 음력 10월 보름에서 1월 보름 이렇게 해서 아주 더울 때와 추울 때 이때를 잡아서 저희가 한거, 동안거를 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라인 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거를 맞으면 다들 또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스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명상을 하는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발언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결심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런 나름대로 발언을 하고 또는 결심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불교 수행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저런 수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그런 불교 동아리에 들어갔었는데, 한 1년 정도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뭐 좀 많이 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대학생활 경험하고,
그때도 제가 완전히 불교 수행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게. 거기 완전히 몰두해 있어서 이 대학교 2학년 그 여름 방학을 시작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일종의 저는 한거라 생각한 거죠. 한거라 생각하고 이제 때가 됐구나. 이 때가 됐구나 이제. 그래 1년을 내가 시간을 낭비했으니까 이제 내 깨달음 얻을 시기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그 방학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해서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 때 그 집에도 내려가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만 내가 딱 있으면서 이제 그 수행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내가 자취방에 있으면 아무래도 게을르기 지기 쉬우니까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나와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저녁이 돼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이 앞섰어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고등학교 때 이 대학 시험 공부하는 습관에 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주위를 같이 내가 불교 동아리에 있던 주위 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봐도 아직 깨닫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 봐도 아직 깨달은 사람도 없고 해서 야 내가 1번으로 깨달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먹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쫙 나왔죠 이게. 일주일 한 10일 정도는 뭐 어쨌든 열심히 애를 많이 썼죠 이게. 아침에 나가지고 이제 어두워질 때가 돼서야 이제 집에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뭐 그 동아리 방에서 정진하기도 하고 학교 여기를 다니면서 벤치에 정진하기도 하고 뭐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학교를 배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진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 이제 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욕심이라는 것 자체 우리 명상의 장애거든요. 근데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돼서 이게 점점 스트레스는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면서 이제 한 보름쯤 지나니까 너무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꽉 차서 여기 보니까 이게 어디 해소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 도서관에 가면 책 같은 걸 보면 보통은 책 보다가 좀 쉬는데 명상만 아니면 어떤 것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책에 대해 책을 보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행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그 책을 보면 몇 시간 동안 거기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명상의 수행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이제 도피처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무슨 만화책을 한 4-5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이제 나를 또 채찍질 하면서 다 잡으면서 또 하다가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다른 데 이제 몰두했다가 또 다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수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수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접해서 또 명상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다들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기도 하고, 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뭐 생길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어쨌든 시킨 대로 조금만 하면 그래도 나름의 효과는 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법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그렇지만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명상을 좀 해보고 또 불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럼 이 가치를 알고서 욕심을 내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좀 알면 욕심이 나거든요.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줄 알면은 욕심이 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거를 시작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이럴 수도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아란까지는 내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그래, 나는, 수다원만 되자. 이게, 수다원이 되면 악취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명상에 선정을 성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지를 경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처음엔 다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불문에 들어오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뭐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깨닫고 싶다, 뭔가 경험하고 싶다, 이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서서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오랜 습관이죠, 그냥. 좋은 게 있으면 욕심을 가지고 싶은. 이게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세속에서 내가 살던 그대로 불교적인 공부를, 불교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교 명상은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욕망의 세상입니다. 욕계에 있는 겁니다. 욕망의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욕망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치는 무엇이냐? 불교의 명상의 길은 그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욕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갈구하고 원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뭐가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는 바깥에 돈이나 명예나 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뭐 탈 것이나 이런 어떤 그 세속적인 대상을 계속 쫓아가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뭐 수준이 좀 낮은 것이고 이거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다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또 이 구체적인 방법론인 불교 명상을 접하고 나서는 거기서도 뭐 본문을 듣고 또는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의 평화, 뭐 깨달음, 삼매, 뭐 지혜 이런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또 거기에서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욕망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죠. 근데 방향성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이게 바로 그런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지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쫓아가는 이런, 이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으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인에 그럼 이제 내가 그런 걸 버리고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거슬러가는, 그러니까 욕망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고 뭐니 팔정도의 길이고 중도의 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다음 주 뭐 목요일쯤 보면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수학능력시험 12월 3일인가 보통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해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게 항상 틀리는 거 틀립니다. 이게 꼭 틀리는 거 틀려요, 이게. 맞는 거는, 항상 맞는 거는 맞고 틀리는 걸 틀려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도 보면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정말 내가 자꾸 틀리는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내가 항상 틀리는 것들이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 자주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항상 놓치는 걸 놓칩니다, 이게. 근데 그런데 사실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잘하는 건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뭐냐? 수험생들이 오답 노트를 보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가장 약한 게 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찾아내는 걸 잘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나? 여기서 어떤 결점이 있나?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그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번뇌이라고 뭐 생각이라고 이런 거 잘한다고 얘기해. 근데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내가 명상을,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명상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명상을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잘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알고 나서도 더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더 다시 이제 내 주의력이 가게 됩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겁니다. 탐진치라고 해서 탐심이 빚어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게 속성이 뭐냐면 내가 가진 거 말고 내가 안 가진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이 욕망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가지기 전에는 끊임없이 갈고 하다가 갖고 나면은 관심이 없어져요. 딴 거 뭐 없나 이러는 거죠. 그게 욕망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갈고 하는 거죠. 내가 없는 거,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족이 쌓여 있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적인 명상의 장애인 감각적 욕망과 악입니다. 탐심이고 진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의 가장 큰 장애이자 고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찾는 거, 여기에는 알아서 하니까 좀 내 주의력을 좀 두지 말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못하는 거, 내가 가진 걸 음미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명상을 하루에 30분을 하더라도 30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좋아진 게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음미할 줄 아는 거죠. 여기 이제 물 한 잔이 있단 말이에요. 물 한 잔이 있어서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신단 말이죠. 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나서 물을 한 잔 마시니까 갈증이 풀리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물맛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마시고 나서 온도가 이게 좀 낮은데 이 온도가 한 50도 정도 따뜻해야지 지금 날씨가 조금 추운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 맹물보다는 아무래도 좀 뜨뜻한 보이차를 우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물맛을 음미를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 음미를 못하는 거죠. 지금 물 한 잔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있단 말이죠. 나의 그 메마른 목을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맛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 맹물에 맛이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걸 즐길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말고 딴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 물을 통한 어떤 만족감을 경험한다기보다 이게 부족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욕망입니다. 그냥 감각적 욕망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냥 이것도 우리 인간들 중생들은 그냥 오랫동안 그런 습관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없는 걸 쫓아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없는 거 실제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물 마시면서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좀 다른 보이차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게 따뜻한 물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차도 아니잖아요. 보이차도 아니잖아요. 명상을 할 때 똑같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내가 명상을 통해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익 어쨌든 간에 내가 명상을 하면 단 10초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10초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주의력이 성법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더 고요해져 있고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이 마음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음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10분을 명상했으면 10분 명상한 만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음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한다는 자체도 보면 사실은 정말 만나기 힘든 인연인 것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만나기도 힘든 것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핵심인 그런 이 팔정도를 닦는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 자체만 생각해도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정말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만 생각해도 즐거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주의력을 두는 것은 관심을 두는 것은 개발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지식이 개발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게 내가 관심을 두는 분야는 개발되게 됐습니다. 내가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듣는 귀가 좋아집니다. 이게. 내가 부동산을 관심 있다 하면 하다 보면 계속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하는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개발하는 선법을 계속 주의력을 두다 보면 이게 개발이 됩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마음의 평화랄까, 섬세한 행복이랄까, 여기에 주의력을 두면 그게 개발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를 증폭을 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력을 두는 것은 이런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내가 명상을 통해 개발하는 선법, 경험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주의력을 두면 그게 내 주의력을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이게. 이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럼 증폭이 되면 이게 거기서 어떤 마음의 평화랄까, 행복이랄까, 고요가 더
커지면서 거기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이 명상 자체, 불교 공부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 즐거운 대상이 됩니다. 이게 그 생각만 하면 즐거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 하면 좋으니까 좋은 어떤 상태를 은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죠? 일상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일하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이러면 일이 언제 끝나나 하고서 끝나자마자 여기 달려가려고 그러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맛집에 예약을 해놨으면 그 시간만 기다리죠. 그죠? 다다다다 가서 이제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주중에 일과가 끝나고 주말만 기다리죠. 내가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언제 골프를 치러 가나 이러면서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이게. 그런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이게.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떤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어떤 즐거움, 행복감 계속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죠, 이게. 명상도 사실 그런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좋은 어떤 경험들을 음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 생기는 즐거움, 고요, 행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처음엔 섬세한 것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맛을 모릅니다. 보통 처음 시작을 하면. 우리 절에서 뭐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우리 차. 뭐 대화하면서도 차 문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절집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차를 뭐랄까 제대로 된 차를 마셔본 게 대학 들어와서 이제 뭐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차를 처음으로 마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티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고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차를 마시는데, 처음에 그런 거 안 마셔보다가 처음에 이제 녹차를 이제 우려주는데 이게 뭔 맛인가 싶어요. 이게 뭐 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차도 점점 자꾸 오랫동안 마시다 보니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이 감별을 알 수 있는 그런 미각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마시면 이게 좋은 차, 안 좋은 차, 뭐 구분이 다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차를 마셔본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음미하는 시간이 쌓인 거죠. 그러면서 그 차에 대한 미각이 개발된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히나 이제 명상을 통해 경험하는 어떤 섬세한 마음의 어떤 고요나 평화, 행복은 우리 평소에 개발되지 않은 그런 일종의 이제 마음의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섬세하고 섬세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맛을 몰라요, 이게. 그렇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음미하다 보면 점점 명상의 맛에 대한 어떤 감각이 개발됩니다. 이게. 맛을 아는 거죠. 차 맛을 모르는 사람이 차를 갖다 주고 해서 차를 마시라고 차 안 마십니다. 이게. 아니 뭐 그걸 쓰고 뭐 닝닝하고 그걸 왜 마시냐고 하는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 좋은 차를 갖다 주면 너무 맛있게 마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차 맛을 아는 거거든. 명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명상에 대해서도 자꾸 명상의 어떤 을 통해 경험하는 어떤 이 좋은 점 또는 그 고요, 평화
이런 것들 자꾸 음미하잖아요. 섬세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감각, 명상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감각이 개발되면서 그 맛을 압니다. 맛을 알면서 점점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낼 줄 압니다. 이게, 딴 거 어떤 거 하는 것보다 참 즐겁구나. 참 이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좋은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좋아하게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억지로 해서 하다 보면 억지로 싫은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학생들 그렇죠. 지금 열심히 다들 하겠지만 학생들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학창시절 많이 봤죠, 그죠? 뒤에서 특히 수학 시간 되면 저 뒤에서 한 반은 잡니다. 그냥. 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잠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명상도 똑같습니다. 명상도 그 맛을 모르고 억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주의력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 되습니다. 졸리거나, 안 그러면 딴 생각이 나거나,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다, 그런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는 저게 눈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인간의 눈인가, 무슨 동태의 눈인가, 이러지만, 수업 종이 딱, 땡! 치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게, 그, 총기와 생기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명상할 때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맛을 음미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여기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내가 명상하기 전하고 달라진 게 무엇인가? 좋은 게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10분을 하더라도 10분의 명상을 통해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있나? 이 맛은 어떤 것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 명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꾸 여기 이런 명상의 어떤 통해 얻은 것 또는 이 가치를 의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부분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틀리는 문제와 같은 거야. 이 부분이. 이거 틀리는 거 어떻게 됩니까? 자꾸 틀린 거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익혀진단 말이죠. 자꾸 실수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자꾸 내가 가진 걸 의미하지 않고 없는 걸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습관들을 버리고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명상의 어떤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그런 어떤 명상을 하는 이런 습관들은 들여야 됩니다. 저희 선원에서도 지금 100일 명상, 두 번째 100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일째죠, 그죠? 13일째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명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지금 13일째 벌써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상 노트도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기록해야 될 거는 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건 안 적어도 됩니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명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좋은 경험들, 아주 사소하고 섬세하지만 이런 것들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명상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명상을 통해 경험하는 내 좋은 변화는 무엇인가? 어떤 섬세한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적으면은 좋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동안거 기간이란 말이죠. 90일이죠. 90일 동안 또는 100일 명상하는 분들도 한 90일 정도 남았네요. 그죠? 이 기간 동안 일단은 매일매일 꾸준히 일단 명상을 일정한 시간 동안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내 삶에 그 명상하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하에서 그 명상의 어떤 이 좋은 결과들을 항상 음미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명상에 요번 한 것 동안 내 명상의 맛을 좀 알자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음미를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게 자라납니다. 이게 우리가 그 텃밭에다가 무슨 작물을 재배할 때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냥 뿌려놓고 끝이 아닙니다. 뿌려놓고 또 뭐 잘 자라면 그렇게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뿌려놓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벌레가 생기면 벌레도 좀 제거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적절한 때 수확을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 작물이 제대로 잘 자랍니다. 우리 마음도 이제 우리 마음에도 그런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이 자라는 걸 잘 봐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이게 씨를 뿌렸는데 얼마만큼 자랐는가? 그러면서 그걸 잘 음미하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훌쩍 이제 그 자라서 결실을 얻을 때가 금방 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사유 하잖아요. 두 번째 정사유가 뭐 생각이 아니라 바른 의도입니다. 이게 바른 의도가 뭐냐 하면 놓아버리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어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 흠을 잡거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잘 돌보는 거죠.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어떤 명상을 통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부분을 계속 잘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명상이 즐겁습니다. 이게 아니 내가 좋은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게 좋은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명상의 시작에도 즐겁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명상하는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뭘 못하고 뭐가 문제 있고 이걸 아직 얻지도 못하고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면 그 명상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로운 그런 명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가 있잖아요. 그 잘못 욕심을 가지고 자꾸 문제만 찾다 보면 사성제 중에 고성제와 집성제만 닦게 됩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면 고통의 원인만 닦게 됩니다. 그 사성제 중에 두 가지만 닦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도 괴롭고 그거는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멸성제와 도성제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처음도 즐겁고 중간도 즐겁고 나중도 즐거운 그런 아주 평화로운 명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은 오답 노트를 보시면서 내가 약한 게 무엇인가, 항상 틀리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살펴봐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잘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명상을 하시는 우리 수행자분들도 우리가 항상 약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명상을 통해서 벌써 얻은 그런 어떤 이 명상의 긍정적인 결과들, 마음의 고요나 평화나 행복들, 아주 섬세하고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음미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완하는 그런 동안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거 내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하신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